많은 분들이 사실 치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까지는 아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원들이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코로나 초기에는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그때는 뭐 한 달 100만 원도 안 됐을 때죠. 제가 있는 이 동네에서도 치과가 한 3, 40개 정도 있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정말 치과가 전기세 못 낼 정도로 돼가지고 치과 의사들 중에도 정신건강이 힘들어서 감정노동을 조금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병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멘붕이었죠. 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나는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이럴까? 뭐가 문제지? 막 이런. 자녀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직업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추천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원장님, 유튜브 찍어야 됩니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누워서 저희 촬영해 볼까요?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 유일한 점심시간, 휴식시간이니까 그냥 누워서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누워 계시는군요. 네, 이불 덮고 항상 누워 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일이 많이 고되신가요? 상대적으로 의사직 중에서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직종이라서 특히 목, 허리가 많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찍은 영상을 보니까 이게 거북목이 너무 심하구나. 지금도 약간 자세가 바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런 줄 몰랐죠. 치과대학 올 때는 잘 모르고 실제로 이제 일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 운동 열심히 하세요? 숨쉬기 운동 누워 계신 거 보니까 좀 운동하고 거리는 좀 있어 보이세요. 지금 하시는 일은 적성에 좀 맞으세요? 어떠세요? 그나마 제가 이제 손으로 뭔가 만들고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저한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치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이를 깎고 보철물을 뭐 만들고 다듬고 이런 일이 치과의 주된 업무다 보니까 그게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과 의사를 꿈꾼다고 했을 때 적성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꿈을 꿀 것 같은데 실제로 치과 의사들의 페이? 그런 것들은 좀 어떤 편인가요? 실제로 회사 다니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거는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갭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를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고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나이가 들어서나 비슷하게 몸을 써야 되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점점점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우도 좋아지고 급여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과 의사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그 개인 사업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치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고 조금 부러운 거는 치과 의사는 같이 일하는 보건의료인 종류가 치과 위생사나 조무사 정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치과 의사가 아닌 그냥 의사분들은 범위가 더 넓다 보니까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사업적인 면에서는 치과 의사가 아닌 그냥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치과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술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다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극히 일부분의 업무들만 치과 위생사들이 이제 도와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맞죠. 강남 같은 데 보면은 치과 의사 한 10명 넘게 두고 엄청 크게 하시는 곳도 많잖아요. 규모가 커진 게 아닌가요? 저도 그런 곳에서 직접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위임의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신경을 조금 덜 써줄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 직접 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치과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사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은 해요. 앞으로 치과라는 분야가 현업에 있으신 입장에서 좀 계속 유망할 것 같나요? 제가 있는 이 동네에서도 치과가 한 3, 4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치과는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 외적으로 경영 노하우나 사업적인 면을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페이로만 치과 근무를 해도 직장인보다는 좋은 페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회에 나오는 비슷한 나이대의 직장인들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원들이 더 많이 벌지 않을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의치한이라고 해서 좋은 직업으로 꼽고 있는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다, 본인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하고 싶다,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사 외에 다른 직업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거를 쫓아서 진료를 하다가 보면 환자를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쭉 해오다가 얼떨결에 갑자기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되곤 하는 것 같아요. 성적이 좋아서, 성적이 아까워서 의대나 치대 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의대나 치대를 다니다 보면 그 사명감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그게 잘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적인 분들은 다른 부분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원장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치과 의사 면허를 딱 받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것 같나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인턴 들어가야 돼서 그때 되게 괴로웠거든요. 인턴 들어가면 이제 당직을 한 100일 정도 서야 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졸업하고 길어봐야 4년이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 되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더 타이트하게 좀 살아볼 걸 하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가 끝나도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공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내가 익숙하게 이제 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장님 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최근까지는 엄청 열심히 했죠. 노력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배우고 새로 나온 재료나 기술들 습득하는 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그나마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개원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죠. 코로나 초기에는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그때는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을 때죠. 사실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입장으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원래 첫 번째여야 되는데, 저는 그게 순번이 바뀌어가지고 진료가 첫 번째. 2019년에서 20년 초반까지 제가 갑자기 출판사랑 책을 내기로 계약을 하고 그 자료들을 만들어야 돼서 진료 끝나고 나면 치과에 남아가지고 책 쓰는 작업을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새벽 한 3, 4시까지 치과에서 계속 작업하다가 치과에서 좀 자고 다음날 진료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아이가 아빠를 못 보고 6개월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초반에 출판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환자가 급감을 해서 환자가 없어지고 직원들도 다 퇴사하고, 그때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신 차렸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와이프랑 아이를 먹여 살리기 힘들겠구나.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자리를 잡았죠. 많은 분들이 사실 치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까진 아는데 정확히 뭘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로 꿈을 꾸고 자녀들을 치대에 보내려고 하는데, 치대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치대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누워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치과의사는 모든 진료를 다 손으로 합니다. 술기가 굉장히 중요한 진료 과목이고, 손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진료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적성이 얼마나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진로를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술기라고 하는 건 또 연습을 하면 길러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본인 스스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야지 술기가 올라오거든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결국에는 환자랑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환자분께서 의사한테 자기 몸을 이렇게 맡길 수 있어야 저도 좋은 진료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정 노동을 조금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런 게 또 힘든 사람들은 또 안 맞는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치과 의사들 중에도 정신건강이 힘들어서 병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혹시 앞으로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4, 5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로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내가 너무 거만한 생각을 했구나. 제 스스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열심히 하되 겸손한 의사가 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 원장님? 네. 유튜브 촬영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다 일어나신가 봐요. 식곤증이 몰려와가지고 점심때 보통 이렇게 주무세요? 점심시간이 한 20-30분 나오면 그때부터 잠이 몰려와가지고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많이 힘든가요? 힘들기도 힘든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유치원 애기들이 낮잠 시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점심 때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게 되게 활력소가 돼요. 치과 의사 원장으로의 삶은 좀 어떠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전 만족스러워요. 어떤 게 제일 만족스러우신가요? 치과가 치료한 결과물이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좋아지시는 게 확확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습니다. 진료를 하고 환자를 대면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거는 적성에 좀 맞으시나요? 처음에는 잘 안 맞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어가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환자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진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졸업하고 일하면서부터 경험이 쌓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멘붕이었죠. 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나는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이럴까? 뭐가 문제지? 이제는 조금 이제 적응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직업 만족도는 되게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자녀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직업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추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만족하지만 저희 딸이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에 따른 것 같아요. 장래희망으로 치과 의사를 적어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치과 의사가 공부만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또 의사나 다른 거랑도 다르게 진짜 대부분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부분에 대한 걸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직원을 면접을 봐서 뽑는 것부터 처음 보는 환자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내린 진단이나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납득을 하게 하시고 저를 믿고 몸을 맡길 수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니까. 원장님은 치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대표이시기도 하잖아요. 대표로의 역할이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성격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고민되는 부분, 치과 내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 인력적인 부분이나 장비 같은 것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저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해보면서 망한 케이스가 많았죠.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그런 게 좀 커졌어요. 집에서 살림 살고 할 때는 정말 옷 하나 사는데도 엄청 고민하고 당근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엄청 아끼는 스타일인데 치과에서 장비 같은 거 들어오거나 새로 뭐 리스하거나 이럴 때 새로운 거 찾고 시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은 좀 커졌어요. 약간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이 대표 원장의 짐을 남편분인 현 원장님께 넘기고 싶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넘길 수 있다면 넘기겠지만 저분이 안 되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코로나 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정말 치과가 전기세 못 낼 정도로 돼가지고 현 원장님 멘붕 오고 안 돼요.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치과 의사 또는 의사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학부모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처음에 치대 딱 들어왔을 때 서울대 치대 선배들이 잘못 선택한 거다. 이제 끝났다 치과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지금 사는데 직업 만족도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엄청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온다면은 힘들 수 있겠지만 자기가 체력이 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을 할 수는 있다. 저희 애는 아니지만 근데 치과가 개인 사업자로 갈 수도 있지만 직원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페이닥터 네. 저도 페이닥터 해봤는데 일단 페이닥터로는 교수님이나 이렇게 가는 거 빼고는 페이닥터로 40대 50대가 가기는 쉽지 않죠. 보통 젊은 선생님들이 경험을 쌓으려고 페이닥터를 들어가고 병원의 원장님이 페이닥터를 뽑는다고 하면은 부담스럽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보철 경력 꽤 되는데 페이닥터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부담스럽죠. 저보다 나이 어린 대표 원장님도 많을 거고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개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로 계속 가기에는 장단이 있는데 경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저는 개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진료
진료를 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원장님이 내려주는 오더가 이게 아니야. 어쨌건 페이닥터로서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가 커지면은 계속 페이닥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메디칼은 오히려 과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딱 자기 전문 분야만 평생 하면서도 살 수 있는데, 치과는 영역이 혼재돼 있고 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충치 치료를 하나 하려면 주변에 잇몸 치료도 해놓고 여러 개의 신경 치료도 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구조로 가니까 여러 개를 졸업하고도 계속 해야 되고, 실습이 이제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학교 때는 내용을 배우고 체험해보는 정도? 면허가 없는데 이거를 할 수 없잖아요, 환자한테. 제일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진단이 안 내려지고, 진단이 설사 내려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없는데 그 환자는 저를 믿고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자신감 있게 못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수련을 받아야겠구나, 더 공부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여기 이제 두 번째 개원한 건데, 여기 와서는 진료를 할 때 당장 좋아 보이는 진료만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한 진료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탈이 안 나는 상황, 전체 치아들이 계속 건강하게 최대한 오래 같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상황, 좀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